조역당 운세를 좀 볼 건데 제가 왜 조역당을 읽냐 하면 제가 조금씩은 건드렸지만 정확하게 완벽하게 하질 않았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왜 조역당이 문재인이 뒤에서 조역당을 만들게 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문재인 당이 완전한 문재인 당이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보면 뒤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조역당이 생길 때부터의 모습을 되짚어서 보면 그게 제 말이 맞는 거예요. 문재인이 자기 당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당을. 그래서 탈당을 안 하고 조국이 계속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정청래가 조역당을 데려다가 민주당 경선하는데도 슬쩍 밀어넣어주고 조국을 문재인이 다 시킨 거예요. 전부 다 문재인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은 진짜 다시는 정치하면 안 돼요. 조역당은 망해야 돼요. 왜 망해야 되냐? 조국당이 아니고 문재인 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다시 한번 할까요? 했던 게 빈말이 아니었어요. 욕심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자예요. 문재인이가. 나오는 거 보세요. 김명신 나오는 거 보세요. 조역당에 왜 김명신이 나오냐고요. 조역당에 김명신이 왜 나오냐고요. 다 연결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고 조국당이 아니라 문재인 당이라고 생각하면 김명신이 나오겠죠. 그리고 김보협, 신우석 얘하고 다 관련 다 돼 있을 거예요. 주진우, 김어준, 최강욱 직접적으로 관련 안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고 주진우는 직접 관련돼 있고 서삼석도 서삼석이 아니고 신우석도 관련돼 있을 것이고 또 뭐 문재인은 말할 것도 없고 최강욱이 또 나오네요. 리딩에. 이거는 조국은 관련이 없을 거예요. 아마 김명신하고 직접적으로. 왜냐, 조국이 김명신과 관련이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놓고 봐야 문제가 답을 우리가 얻게 돼요. 분명히 문재인이가 만든 당이에요. 조국을 앞세워야만 했고 아마도 누가 되든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문재인은. 그게 김경수가 되던, 김경수는 감옥에 있었고 김동연은 경기도도지사니까 조국밖에 없으니까 조국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조국이 힘들어지니까 김동연 찾아갔다가 막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난리가 나니까 다음에 또 김경수로 옮겨갔죠. 그러다 그게 잘 안 되니까 실패하니까 결국은 다시 조국으로 간 거예요. 문재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질이 안 좋아요. 내란에도 관련이 좀 돼 있어요. 이거는 조국이 아니라 문재인이 관련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내각하는 것을, 내각이 아니고 계엄하는 것을 문재인은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낙연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계엄이 일어났을 때 한마디들도 안 했어요. 둘 다. 조용하게 있었어요. 의견이 하나도 없었죠. 비난은커녕 무슨 손님이 갑자기 오고 어쩌고 뭐 기쁨이 경사가 일어나고 하여간 무슨 날 그랬을 거예요. 이 문재인이 지금 하는 짓을 보면 김명신과 관련이 깊게 되어 있고 내란 세력과 또 관련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뭔가를 김명신과 관련된 무슨 문제예요. 이거는. 다시 김명신과 힘을 합쳐서 뭔가를 김명신을 살려주려고 한다든지 뭐 하여간 뭔가 그런 짓을 좀 해요.
그런데 엄청난 공격받게 돼요. 공격 많이 받게 되고 조국 당이 받기는 받지만 문재인 당이기 때문에 문재인은 점점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일 때 조국을 만나고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짐작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어떤 권고를 받게 된다든지 제안을 받는다든지 그런데 조국 당은 결정을 못해요. 최강욱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신우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신우석 같은 사람은 언제 집어넣는지를 모르겠어요. 언제 집어넣는지를. 황현선의 최측근이에요. 김보협이. 신우석이가 문다혜를 돌보아주고 모든 일을 다 했다 이런 말이 있었었잖아요. 그런데 신우석, 김보협이 둘 다 문재인의 완전히 측근들이에요. 근데 둘 다 들어가 있어요. 조국 당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 둘이 왜 이렇게 함부로 행동들을 이렇게 막 자유롭게 했을까? 문재인을 믿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황현선, 김보협, 신우석이 당을 가지고 그냥 노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리고 박은정처럼 남편이 빵빵하고 이렇게 좀 위치가 안정된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만 골라서 성폭행들을 한 거예요. 얼마나 못된 것들이에요. 이게 문재인의 본 모습이에요. 근데 문재인은 그 보호를 다 받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이들 중에 누군가는 아마도 해외로 떠나게 될 거예요. 또 큰 비밀 또 터져나와요. 그리고 조혁당이 완전히 내몰리게 되고 그리고 아마도 상당히 감정적으로 침울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참패하게 돼요. 조국 당은 없어져야 되는 당이에요. 그냥 민주당에 또 합당을 하려고 문재인이가 들썩거릴 거예요. 내년쯤 되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조국이 계엄 일으켰을 때 조국이 있었나요? 감옥 밖에 있었나요? 조국이 수감 상태가 아니었어요. 계엄할 때. 집행된 게 12월 16일 날 됐어요.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같이 막 힘을 합쳐서 계엄 막는 거를 막 해대니까 오히려 그냥 감옥으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형 집행 연기 요청을 했다 그러는데 조국이 어쩌면은 문재인이가 생각하는 것만큼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그랬을까? 그거는 모르죠.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은. 조국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별로 문재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고 김명신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집어넣었을 수도 있죠. 왜? 조국이 자기 말을 잘 들어줘야 문재인이가 내버려둘 텐데 예를 들어서 계엄 상태에서 계엄도 막 막으려고 들고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그렇게 활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문재인이가 직접적으로 조국 당에 뛰어들어서
뭔가를 방해하려고 그렇게 했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의심이 되는데요. 김명신을 풀어주게 하기 위해서. 박은정이가 막 무슨 발언들을 하고 이런 거는 꼭 김명신을 뭐 글쎄 그때만 해도 내각 세력들이 날뛴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국을 집어넣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다려도 자기가 원하는 일이 되질 않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찔러대가지고 막 압박을 한 거예요. 빨리 풀어내라고. 여기저기서 막 압박을 하고. 반드시 이 사람을 다시는 정치에 들어오지 못하게. 정치 끝냈잖아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건데요, 도대체?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아마도 최근까지도 내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그때 제보 받았다 그러는 것도 문재인도 거기에 뒤에서는 관련이 돼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관련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조혁당, 이거 또 틀어지는 거 봐요. 옷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확 하고 틀어졌어요. 조혁당이 무사하게 존재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탁 하고 틀어진 거예요. 그때 계엄할 때랑 똑같아요. 조혁당이 당으로 잘 남아있게 된다. 존재하게 된다. 이 여자가 누구지? 그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당한 사람. 강미정. 이건 딴 여자예요. 조혁당이 잘 살아남게 된다가 아니고 조혁당은 끝나요. 완전히 끝나요. 민주당이 합치한다는 것도 합당한다는 것도 그거는 자기들이 요구 조건이고, 요구 조건이라기보다 하나의 희망 사항이에요. 이 사람들 끝나요. 조혁당 완전히 끝나네요. 그냥 카드 뭐 이렇게 부정적인 카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 당이 그냥 완전히 죽는 카드예요. 이거는 끝장나고 큰 사고 터져 나와요. 굉장히 큰 사고 터져 나오게 되고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 당 자체가 문재인이가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하늘이 치게 돼요. 문재인도 하늘이 칠 거예요. 반드시. 김어준도 하늘이 치게 돼요. 이거는 틀림없어요. 그리고 나쁜 짓을 또 한단 말이에요. 못되고 나쁜 짓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체포당해요. 당신들이 뭔데? 너희들 꺼져. 이런 소리를 듣게 돼요. 그리고 말도 못하게 뒤죽박죽 혼란스럽게 돼요. 그리고 사고가 나서 누가 죽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죽는 사람이 있던지 조혁당은 끝나게 돼요. 문 닫게 돼요. 그냥. 문을 완전히 닫게 돼요.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민주당으로 누가 뭐 이렇게 몇 명 들어올 수도 있던지 아니면 뭐라 그러죠? 무소속으로 될 수도 있는데 아마도 민주당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받아주면 안 되는데 정청래가 있으면 정청래는 받아들이려고 할 거예요. 지금 정청래가 문재인의 충실한 개 충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당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문재인의 개 노릇을 한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김어준이가 정청래를 반드시 당대표로 만들어야 했던 거예요. 박찬대는 전혀 문재인하고 가깝지가 않으니까 정청래를 당대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문재인 원하는 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정청래를 개로 그냥 거기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충견으로. 그렇게 된 거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2024년도에 선거 결과를 나쁘지 않게 12명이나
문재인이 아는 사람들을 다 총동원해서 뽑아놨는데 점점 나쁜 뜻을 가지고 세웠잖아요. 지금은 나쁜 뜻을 가진 모든 것들은 까르마의 결과가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안 좋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2025년도에도 그렇고 완전히 그냥 이 당은 자멸하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카드로 나온 그대로 점성학도 보니까 그냥 사라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리컨스트럭션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사라진다든지 존재할 확률이 굉장히 작아요. 이때는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민주당 쪽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갈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계가 점점 노출돼요. 왜 김동연이고 왜 조국이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김동연은 욕심이 많은 자예요. 배은망덕한 자예요. 인간성이 나쁜 자예요. 조국은 약간 사람이 어리석고 똑똑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약간 바보스러워요. 문재인이 데리고 놀기에는 조국이 더 편한 거예요. 사실은. 김동연보다. 김동연은 가만히 해보면 한번 건드려봤다가 다시는 안 간 이유가 있어요. 자기 욕심이 더 크거든. 김동연은. 그럼 자기가 부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김경수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나마 김경수는 끈이 좀 약했나 봐요. 그러니까 감옥을 다 살고 그나마 조국보다는 좀 똑똑해요. 김경수가. 조금 더 나아요. 사람이. 내년에는 반드시 갈림길에 서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년쯤 되면은 그냥 민주당에 흡수되게 되거나 혹시 사라진다든지 제 카드 리딩이 정확하게 나왔네요. 근데 사고 생겨요. 큰 사고 생겨요. 완전히 극단적으로 내년에는 완전히 막 공격적으로 민주당을 공격한다든지 좀 이상한 짓거리들을 해요. 그래서 당에서 6대6으로 갈렸다 그러는 것처럼 아마도 상당히 분열이 심해지고 문제가 또 터져나와요. 과거 문제들이. 여자들에 관련된 성폭행 그런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겨워해요. 그래서 다른 당으로 또 만들 수도 있어요. 문재인이 하는 짓이 이런 짓이에요. 이 문재인은 하는 짓이 민주당도 다 망가뜨렸어요. 사실은 문재인은 빨리 정체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말하는 정체 드러나야 된다는 건 뭐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찌꺽 저기서 찌꺽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정확한 증거들이 다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대중들이 정확하게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도대체 이 사람을 뭘 보고 쫓아왔나? 왜 이 사람을 지지했던가? 그게 이재명 정부가 다시 강하게 일어설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불쌍해요. 나는 진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분이. 너무 그 쇼츠를 보면은 여동생인가? 야구르트를 팔러 다녔다 그래요. 근데 자기가 오빠가 시장이 돼서 금방 없어지면 저 여자가 오빠 시장 되니까 혜택을 받는구나 할까봐 그걸 계속 했대요. 그리고 기껏 자기 딴에는 더 나은 직장을 잡은 게 환경미화원이 된 거예요. 근데 얼마 못 살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게 서민들의 삶이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조국 멸문지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걔들은 잘 살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아이들은 취직도 못하고 있대요. 진짜 멸문지화는 이재명이 한 거예요. 우리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5년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실어줘야 돼요. 진짜로. 이건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뜻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이 앞으로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국 운세예요. 조국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길로 들어간 거예요.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빈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고 했으면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욕심에 끌려온 거예요, 자기도. 아, 왜 김명신이가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네, 이 사람들 리딩에. 아마도 이건 내란과 관련된 일인데 당분간은 조국도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일도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가 소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뭔가를 다시 한번 해봐야지, 다시 일어나 봐야지 하고 활동을 활발하게 해요.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공격을 많이 해요. 너희들 무슨 필요가 있냐, 너희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도 사실은 조국을 내세워서 조국이 설친 게 아니라 문재인이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국을 내보낸 거예요. 지가 활동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조국을 붙어서 조국을 저렇게 밀어주고 이런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된 거예요. 반대예요. 자기가 활동하고 자기가 설치고 다닌 거예요. 조국을 핑계 삼아서. 그러니까 최강욱이가 저렇게 열일을 하고 정청래가 저렇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아서 충성을 바치는 거예요. 문재인한테 하는 거예요. 조국이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면 답이 나오죠. 그런데 꿈이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정청래도 최강욱도 문재인도 김어준도 다 외면받게 될 거예요. 이 앞으로. 그리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일 생겨요. 걱정 굉장히 하게 돼요. 뭔가 새로운 걸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잠깐 동안 성공을 시키고 막 나가는 듯 하는데 김명신 문제로 인해서 뭔가 발목이 잡혀요. 이게 뭘까 그게. 그게 도대체 뭘까. 조국 운세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조국당 운세보다는 나아요. 이 사람 운세가. 조국당은 문재인 당이라고 봐야 돼요. 이 앞으로. 조국이 아니라. 조국은 그냥 진짜 핫바지. 그냥 내세운 종이 인형이에요. 문재인이가 활동하기 위해서 당을 만들게 하고 조국을 내세우고 지가 다 쥐락펴락한 거예요. 신우석도 들여보내고 김보협도 들여보내고 황운하, 황현석인가? 황운한 또 누구 있는데 황현선?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 다 보세요. 다 문재인 꼬봉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잡탕 아무나 다 갖다가 그냥 국회의원을 만들어 놓은. 그렇게 해서 문재인의 계획이 그때 뭐 만들어 달라 그랬잖아요. 20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이게 조국이 그 정도의 정치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면 없거든요. 근데 막 쇄빙선 되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 20석이 생기면 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무슨 당. 근데 그걸 성공을 못 시킨 거예요. 문재인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가 뒤에서 쥐고 흔들려고 한 거예요. 이재명이 마음대로 못하게.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길이 자꾸 가까워지니까 지가 이재명 발목을 잡으려고 그 짓을 문재인이가 한 거예요. 조국이 했다기보다는. 그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조국은 그렇게 똘방똘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잠깐 동안 쇄빙선이라는 가짜 이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나왔지만
이 사람은 점점 인기도 떨어지고 중도층들은 너무 싫어해요. 문재인 조국이라 그러면 중도층은 치를 떨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왜 지방선거 때 문재인이 그렇게 나와서 설쳤는지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을 방해를 엄청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정치를 한 거예요. 조국을 도와준 게 아니라. 우리는 민주당에서 탈당하지 않고 왜 조국당을 자꾸 돕냐 이랬는데 자기 정치를 했던 거예요. 여태까지. 조국당 만든 것도 지가 정치 활동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뒤에서 협잡질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거는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면을 이 사람들은 다 해줬어요. 최강욱도 해주고 조국도 해주고. 그런데 왜 이화영, 송영길, 물론 그 사람들이 재판받고 있는 것도 있지만 뭐 왜 이화영은 해줄 수도 있었는데 왜 안 해줬을까요? 정확하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온 국민이 다 들여다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밝혀져야만 자신의 무죄도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사면을 해주면 야 저거 지가 연관돼 있으니까 해주는구나 이렇게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안 해준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만 보면 해주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자기도 관련이 돼 있으니까 정확하게 털고 가야만 자기가 임기가 끝나도 안전하게 끝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조국하고 최강욱은 왜 그냥 해줘 버렸을까? 항상 족쇄로 남게 될 거야. 그 두 사람은. 그게 너희들은 죄인, 너희들은 지은 죄가 많은데 사면 받아서 나온 범죄자들. 이런 프레임이 항상 있을 것이고 도덕성도 없다 그러고 너희들은 공정하지도 못해. 그렇게 돼요. 열성 지지층도 사라지게 될 거예요. 대선은 중간 표들이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양쪽 다 갈라져 있어요. 30% 30%씩. 가운데 40%의 그 중간 중도층이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율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조혁당 운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